한때 주말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구를 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을 가기 위해 갔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주차장은 가득 찼습니다. 쇼룸을 걸으면서 어떤 침대가 좋은지, 어떤 소파가 예쁜지를 구경하고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미트볼을 먹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쇼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커다란 노란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담아 나오는 것이 주말의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케아가 한국 가구 시장을 바꿨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과 후 한국 사람들이 가구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비싸야 좋은 가구라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조립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가구 매장이 쇼룸처럼 예쁘게 꾸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열풍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 둔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라인 가구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구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케아는 정말 위기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론이 과장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최근 이케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이케아가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 지금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케아를 둘러싼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케아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케아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통해 한국 가구 시장과 소비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케아가 아니라 시장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케아가 어떻게 한국에서 신화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처음 문을 연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첫 번째 매장이 생겼습니다. 개장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합리적인 가격, 직접 조립하는 방식, 이것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픈 첫날의 풍경은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수천 명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주차장이 넘쳐서 차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몇 주,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이케아의 매장 구조 자체가 독특했습니다. 일반 가구점과 달리 이케아는 매장 전체를 하나의 쇼룸처럼 설계했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걸으면서 거실, 주방, 침실, 아이방 등 다양하게 꾸며진 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공간은 실제 집처럼 꾸며져 있어서 이 가구들이 내 집에 어울릴지를 상상하면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도 인기였습니다. 스웨덴식 미트볼, 연어 요리, 저렴한 핫도그. 이케아 푸드코트가 맛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가구를 사러 갔다가 밥도 먹고 오는 코스가 됐습니다. 이케아가 가져온 문화 변화도 있었습니다. 직접 조립하는 DIY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가구는 전문가가 설치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를 통해 조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재미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케아 가구 조립 후기, 조립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넘쳐났습니다. 이케아는 가구를 팔기보다 경험을 팔았습니다. 가구 구매가 목적이 아닌 구경 자체가 목적이 되는 특이한 매장. 어떤 분들은 살 것이 없어도 그냥 이케아를 구경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이케아의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케아는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광명에 이어 고양, 기흥, 동부산, 강동, 항동 등 여러 지역에 매장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케아의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케아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 한국 가구 시장은 비싼 브랜드 가구와 저가 가구 사이의 간격이 컸습니다. 이케아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디자인은 좋으면서 가격은 부담 없는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층이 자취방에 가구를 들여놓거나 신혼부부가 집을 꾸밀 때 이케아가 현실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둘째는 체험형 매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케아의 매장 경험 자체가 차별화됐습니다. 이 경험이 단순한 쇼핑을 하나의 나들이로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이케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스웨덴 기업, 북유럽 디자인, 전 세계 수백 개 매장. 이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는 DIY 문화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와 이케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케아 가구를 개조하고 재해석하는 이른바 이케아 해킹이 유행하면서 이케아 가구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창의적 활동의 재료가 됐습니다. 이케아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구를 사는 방식, 집을 꾸미는 방식, 그리고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이케아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 시장 자체의 성장 둔화입니다. 가구 시장 자체가 성장 둔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구를 누가 살까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을 새로 꾸미거나 가구가 낡아서 교체할 때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차릴 때가 가구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젊은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새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줄면 가구 구매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한번 가구를 구입한 사람들은 쉽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구는 10년, 20년을 씁니다. 이미 이케아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다시 이케아에 올 이유가 줄어듭니다. 초기에 신규 고객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신규 고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가구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가구를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의 집, 네이버 쇼핑, 쿠팡, 인터파크. 이 플랫폼들에서 다양한 가구를 비교하고 주문하면 며칠 안에 집으로 배달됩니다. 설치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케아는 이 면에서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케아를 이용하려면 매장에 직접 가야 합니다. 물건을 골라서 직접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조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온라인 구매와 배송 설치 서비스에 비해 훨씬 번거롭습니다. 이케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가구 플랫폼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가구 브랜드들의 경쟁 강화입니다. 이케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비교할 만한 국내 경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케아의 성공을 보면서 국내 가구 브랜드들도 변화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디자인 가구를 내놓는 브랜드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은 수천 개의 소규모 가구 브랜드들을 연결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인테리어 취향에 맞는 가구를 이케아보다 다양하게, 더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가구, 특정 공간에 딱 맞는 가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플랫폼이 이케아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 침체의 영향입니다. 가구는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가구가 너무 낡지 않으면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구 교체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사람들이 가구에 쓸 여유 자금이 줄었습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가구를 새로 살 필요가 줄어듭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사고 이사하면서 새 가구를 샀는데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 그 수요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DIY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였지만 지금은 번거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케아의 가장 큰 특징이 직접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부품을 맞추고 드라이버를 돌려가며 가구를 완성하는 것이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조립에 몇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 번 이케아 가구를 조립해 본 분들은 그 번거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립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가구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반 문제도 있습니다. 이케아 매장에서 큰 상자들을 들고 나와서 차에 싣고 집에서 엘리베이터에 싣고 방 안으로 옮기는 것.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나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특히 부담입니다. 온라인 가구 플랫폼들이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주문하면 집에 배달해주고 원하는 자리에 설치까지 해준다면 굳이 이케아에 가서 직접 들고 와서 조립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수가 줄고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하는 젊은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구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구의 가장 큰 구매층 중 하나인데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케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 시장 전체가 겪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케아처럼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했던 브랜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비 패턴 자체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케아에 가면 계획하지 않은 것들도 사게 됐습니다. 쇼룸을 걸으면서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넣는 충동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케아의 매장 설계 자체가 이 충동 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충동 구매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자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케아에 가서 계획한 것만 사고 나오는 분들이 늘었다면 이케아의 단가 높은 충동 구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새 가구를 사는 것보다 여행을 가거나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 가구 거래도 활성화됐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좋은 상태의 중고 가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가구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구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플랫폼들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오늘이집 같은 인테리어 플랫폼은 단순한 가구 판매를 넘어 인테리어 커뮤니티이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됐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올린 인테리어 사진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경험. 이 흐름이 오프라인 가구 매장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 거래 시장도 커졌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이케아 가구가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조금 사용한 이케아 가구를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약해집니다. 매장 방문 소비자들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여러 시간을 매장에서 보내며 구경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빠르게 사고 나오는 경향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케아만의 문제일까요? 이케아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케아가 겪고 있는 도전은 사실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 소비자 행동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것들은 이케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마주하는 과제입니다. 소비 심리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새 제품을 사는 것이 당연했다면 지금은 중고 거래를 먼저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충동 구매보다 계획 구매가 늘었습니다. 이 변화가 모든 소비재 유통기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구처럼 실물을 보고 사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제품을 확인하고 리뷰를 보고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오프라인 가구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것. 이 연결이 잘 되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DIY에 대한 피로감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조립과 설치까지 해주는 서비스는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케아도 이 방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케아의 쇼룸은 온라인이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경험을 줍니다. 실제로 가구를 보고 만져보고 그 공간을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것. 이 경험 자체의 가치를 강화하면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여전히 가진 신뢰와 인지도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이케아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케아는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브랜드입니다. 이케아의 가구들이 한국 많은 가정의 거실과 침실에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쌓인 브랜드 신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져온 충격과 신선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됩니다. 익숙해진 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사이에 계속 변해왔습니다. 시장도 계속 변합니다. 소비자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경쟁 환경이 변합니다. 이케아가 2014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전략이 2026년에도 그대로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이케아 자체도 이 변화를 모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배달과 설치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시명 소형 매장을 시도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앞으로를 결정할 겁니다. 이케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브랜드도, 아무리 혁신적이었던 기업도 시대 변화 앞에서는 끊임없이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는 것. 소비자가 변하면 시장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면 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이케아의 위기론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과 그 안에서 적응하려는 기업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